안녕하세요. 다산에드 대표 전명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관공사, 노출 배관공사에서 이 배관을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이런 조형제, 어떤 지지물에 고정하는 용도로 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관련된 규정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 예가 담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들어본 새들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일단 새들입니다. 이제 새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국어 사전에 치게 되면은 보통 새 한 마리, 새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의 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SATDLE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밑에 말 그림 가져왔잖아요. 요 말 안장에 앉는 요 장치, 요것들을 우리가 새들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모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쪽에 양쪽 발을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로 하게 되면은 새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구를 이제 이렇게 전기 부품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배관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곳으로서 이렇게 생김새가 비슷한 새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새들을 고정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란 이 배관을 이 안에다가 넣고 밖에서 이렇게 피스 같은 거, 나사목 같은 것으로서 양쪽을 고정하게 되면 되죠. 보통 우리가 목재에다가 고정을 할 때는 그냥 피스를 바로 박으면 되지만, 만약에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칼블럭 같은 블럭을 먼저 삽입한 다음에 피스 같은 것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새들은 이렇게 원형인데 보통 배관이 원형이기 때문에 이 모습도 원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관의 크기에 따라서, 즉 배관의 이 외경, 직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새들의 크기도 다를 겁니다. 당연히 새들의 종류도 그래서 배관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출 배관 공사에서 전선관을 고정할 때 사용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개의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자,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조금 더 큰 크기의 새들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관의 크기에 따라서 새들의 이 크기도 각각 맞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이걸 A 그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A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 배관일 때 여기에 새들 1번 새들 부착되어 있고요. 여기에 2번, 그리고 이쪽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새들이 부착되어 있죠. 새들은 배관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새들을 많이 붙인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새들을 필요한 곳에 많이 부착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새들을 많이 부착하게 되면은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자재비도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적정한 새들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뒤에 그 새들의 간격은 얼마로 할지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배관은 16mm짜리 배관입니다. 이 안찌름이 거의 1.6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배관을 16mm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16mm는 우리가 곡률 반지름을 6배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보통 이제 1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들을 고정하는 고정점은 이것을 우리가 원의 형태라고 놓았을 때 이 꼭지점에서부터 약 12cm가 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통 12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새들의 설치 위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직선인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직선인 구간일 때
합성 수지관의 경우에는 1.5m 이내마다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금속관인 경우에는 2m 이하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요 내용,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케이블인데요. 케이블에도 역시 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사피 케이블, 그러니까 심선이 4개인 케이블인데 여기 케이블 쇠들이 하나 고정되어 있고 여기 또 위에 이렇게 고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합성 수지관이나 금속관보다도 더 유연성이 있죠. 더 흐물흐물하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은 이 설치하는 간격이 더 좁습니다. 일반적인 케이블은 2m이지만 뭐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은 1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소에는 더 쇠들을 자주 더 빈도가 높게 부착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본 사진이라면 여기 이제 B 사진은 약간 측면에서 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 공사 중에서 노출 배관이 밖으로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배관을 벽에다가 부착할 때에는 이렇게 쇠들을 이용해서 부착하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작게 만든 모습이고요. 뒤에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쇠들과 관련된 우리가 쇼핑몰에 딱 가니까 이렇게 쇠들을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쇠들을 크게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걸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양쪽에 피스를 박는 구멍이 2개가 있다면, 자, 이 왼쪽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 부를 때 반쇠들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온쇠들 이렇게 불러요. 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온전하다, 완벽, 이런 뜻이죠. 이 반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반쇠들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이거를 영어식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는 원홀입니다. 원홀이라고 하는 구멍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자연적으로 투홀 쇠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1, 2, 3, 4, 5, 6 하면서 이제 이 쇠들 판매하는 몰에서 몇 미리짜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6mm, 22mm, 28mm, 36mm, 42mm, 54mm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쇠들을 구매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배관이 몇 밀리미터짜리인지를 보셔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한 봉에는 약 100개 정도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 오른쪽도 이제 나와 있게 되죠. 온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류가 많죠. 사실 반쇠들보다 온쇠들이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mm부터 쭉 가면 54mm까지 다양한 쇠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4번 16mm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봉을 사면, 봉지 하나를 사게 되면 한 100개 정도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쇠들과 관련된 내용, 규정들이 이 한국전기설비규정, 이 KEC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쇠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이라고 하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m 이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배관이 쭉 있게 되면은 여기 한쪽에다가 만약에 쇠들로 고정했다. 자, 이렇게 쇠들로 고정하게 되면 그 다음 지지점과의 거리는 이게 1.5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5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바로 합성 수지관에서 다루고 있고요. 자, 또 다른 부분 한번 볼까요? 밑에는 이제 전선을 조형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은 2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합성수지관이 있는데 아래는 이제 케이블과 관련된 규정이네요. 케이블에서는 우리가 2m,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이하로 우리가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속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지지점 간의 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시공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있는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지하로 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새들이 사용됐네요. 그쵸? 새들이 바로 이제 콘크리트 벽면에 금속관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저는 아쉬운 것이 여기 이제 오프셋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이제 직선으로 오다가 한번 이렇게 꺾어서 와야 되는데 오프셋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원래 여기다가도 이제 그래서 하나를 더 고정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고정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새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여기에 사용된 금속관은 16mm짜리 금속관이네요. 자, 또 한 곳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반새들, 아까 보인 반새들이 이제 공사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사용된 금속관도 이제 16mm짜리 금속관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구멍이 여기 한쪽만 사용되게 됐죠. 오른쪽은 없으니까 이 반새들을 이용해서 공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온새들, 그냥 양쪽에 있는 것을 해도 크게 공사에 어려움도 없고,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어서 조금 그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칼블럭 같은 걸로 고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칼블럭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이러한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또 다른 공사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것도 이제 반새들입니다. 이건 이제 가요전선관인데요. 이렇게 쭉 오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우리가 새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가공되고 있는 부분에는 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하거나 이쪽 변형 전후에 조금 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벽면에 붙여서 가기 때문에, 모서리에 붙어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없어서 구멍을 더 뚫을 수 없어서 반새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공사 방법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모양이 되게 예쁘지는 않죠, 그쵸? 예, 공사가 되게 모양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된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사의 예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어떤 부품이나 장치들을 보게 되면 이름이 뭐지? 혹은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하면 왜 그 이름을 쓰지? 그리고 자, 이거는 용도가 뭐지? 자, 그리고 자, 이런 거는 어떤 종류가 있지? 자, 그리고 자, 이런 것과 관련한 법령 같은 거는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지? 법에서는 뭐라고 다루지?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것들의 실제 사용 예 중에서 옳게 사용된 예는 어떤 게 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모든 지식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께 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산에듀 전병칠 대표였습니다.